선거가 임박할수록 후보자 간 과열 경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는 최초로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주요 의제를 모아 입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하는 상향식 선거 참여 운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역의 관광 경기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폐지됐던 지역 축제들도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요 현안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위 리조트 사업에 어린이 테마파크까지 조성되면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여수 지역의 관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취소되거나 축소 진행됐던 지역의 축제들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관광버스 업계,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전보다 2배 이상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 관광 문의입니다. 전에는 예약이나 상담만 했었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확연하게 이제 확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리조트의 경우에도 예약률이 증가했고 세미나와 학회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조금 이제 예약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대형 단체는 아니고 중소형 단체 위주로 그리고 문의가 지금 점점 그리고 예약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회도 지금 문의가 지금 조금씩 있었고 또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한 지역 축제들도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축제 참여 인원과 음식 섭취 제한 조치 등을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들을 대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대면 축제를 기본 방향으로 해서 추진위하고 협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관광 경기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가 시작되면서 전남에서도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시군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백신 접종은 3차를 접종한 뒤 120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의 경우 90일 이후부터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 경쟁과 공천 잡음만 부각되면서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선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역의 주요 의제를 모아서 입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하는 상향식 선거 참여 운동이 여수와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언론사가 상향식 공약 제안 운동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말하는 대로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 후보자들의 말이 주도하는 선거에서 벗어나 시민이 원하는 공약을 후보자에게 밀어올리는 상향식 선거 의제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결국에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집을 내가 꾸민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단체들은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해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본격적인 TV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육아 돌봄 서비스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청년 일자리가 다양해지면 좋겠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기획 시민이 말하는 대로. 부산의 시민단체들도 상향식 선거 참여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부산 참여연대와 공공성연대, 부산환경연합 등이 동네를 바꾸는 백자, 동백 캠프를 출범시킨 건 지난 12일. 시민들이 백자 분량의 공약을 작성해 제출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분야별 우선순위 공약을 추출해낸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공약과 플러스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산과 관련된 여러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내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진짜 공약을 찾아보자는 역발상의 선거 참여 운동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의미 있는 결실을 위해서는 우리 동네 내가 바꿔내겠다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단 50%로 AR에서 전화투표로 이루어지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28일과 29일, 일반 선거인단은 29일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경선 결과는 오는 30일 전남도당에서 발표되고 여수와 순천, 완도 등 2차 경선이 예정된 곳은 다음 달 6일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포 시민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가 은밀하게 유출됐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 캠프 인사가 개인정보들을 꾸준히 주고받은 기록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6월. 온라인과 시도당 서류 접수로 입당이 가능한데 당시 김원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유모 씨는 어찌된 일인지 입당 원서 접수처를 목포 지역위원회로 한정했습니다. 지역위원회 방기를 드린 거하고 똑같거든. 도당으로 직접 접수를 해버리면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역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 씨는 취합한 입당 원서를 곧바로 전남 도당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보좌관의 지난해 7월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당일 민주당 입당 원서 접수 현황을 박모 씨에게 알려줍니다. 박 씨는 유 보좌관에게 앞으로 해야 할 작업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고 먼저 된 1445부터 정리하자는 말을 합니다. 박 씨가 말한 작업은 무엇이고 1445는 어떤 의미일까? 답은 이후 박 씨와 보좌관의 대화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23일 1차 1445개, 2차 1974개 등 모두 6차에 걸쳐 입당원서 8,116명분 내용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박 씨가 먼저 정리하겠다던 1445는 1차로 분류했던 입당자 1,445명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집된 당원의 신규 당원 또는 기존 당원 여부, 또 당비 납부 방식을 세세하게 분석한 자료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입당원서를 쓴 8,000명 넘는 목포 시민의 개인 정보가 엑셀 파일로 작성돼 거리낌 없이 국회의원 보좌관과 박 씨 사이에서 오간 겁니다. MBC가 확보한 엑셀 파일에만 6,7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유출됐어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박 씨는 누구일까? 유 보좌관이 친구로 불렀던 박 씨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양력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2차례에 걸쳐 유 보좌관에게 전달했는데 현재 박 씨는 김 시장 선거 캠프 인사입니다. 진사실. 그러니까 시장님 일정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알아서요.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유 전 보좌관은 국회의원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피소됐고 그에 앞서 지난해 말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MBC는 유 전 보좌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양지역 예비후보들이 포스코의 지역 상생 TF 불참을 규탄하고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을 포함해 시도의원에 출마하는 광양지역 예비후보 33명은 오늘 광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가 최근 상생 TF 1차 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측에 광양지역 상생협의회의 5대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광양시와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상생협의회 TF 2차 회의는 다음 달 3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 접근 금지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4에서 20도, 순천 14에서 24도, 광양 13에서 23도, 고흥 11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1에서 23도, 목포는 12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언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비 소식 있겠고요. 비 온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사업 규모도 확대돼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중막 혼역 도심과 인접하고 광양만이 내려다보이는 천혜의 조망권을 갖춘 구봉산. 이곳 290만 제곱미터 부지 일원에 대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전문 관광 레저 사업 법인이 27홀 골프장과 320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사유지 기준 85% 보상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 계획에도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8.8%, 금액 대비 700억 원이 늘어난 230만 제곱미터에 3,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 지역이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악형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LF스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은 국내에는 없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광양시의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5년 완공 계획으로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 등 조만간 공공사업 중심의 1단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공모를 통해 유치에 성공한 국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 조성 사업도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전시 제작 업체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그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고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강과 항만 물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남의 핵심 산업 경제도시지만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광양시.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의 침체된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컨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가 여수와 목포 지역은 감소세를, 순천과 무안, 나주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년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시군은 모두 10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2년 연속 감소한 시군은 여수와 목포, 장성 등 3곳입니다. 반면 순천과 나주, 무안은 2년 연속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의 경우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00명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0.9%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여수시와 포스코 HY 클린메탈이 여수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열린 설명회는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소개와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됐으며 회사 측은 오는 11월 여수 율촌 일산단 공장 준공에 앞서 상반기 대규모 인력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포스코가 중국 화요코발트와 합자한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광양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지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고3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 13개 분야 70개 사업에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이순신 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길 위의 인문학 주제는 우리 시 역사 바로 알자 여순 사건이며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시민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인문학 강연 현장 탐방 등 모두 10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